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일본 가보자. 그래서 오늘은 일본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본 집값이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이 아니라 올라요? 들쑥하고 있지. 2022년 일본 전국 평균 주택 그 땅값이 1991년 민지도 태어나기 전이네. 10년 전이네. 아빠 대학생 때다. 30년 만에 상승을 기록했다. 야, 30년 만에 상승을 기록했대. 그리고 공시지가, 땅값이지. 땅에 대한 공시가격인데 전년도 대비 2.3% 상승을 해서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네. 일본 집값이 오르는 거고. 그러면 도쿄 중심부는 더 오르겠지?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이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 일본 또 도쿄가 오르는데 중심지 상업지역, 우리 강남역 같은데 그런 데는 평균 7%. 7%? 상승을 했다라고 나오고, 일본 도쿄의 신축 아파트, 일본은 아파트는 맨션이라고 그러잖아. 만션이라고 하는데, 야, 이 최근에 뉴스 봤나? 뭔 뉴스? 일본에, 아빠도 지금 도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아자부 다이리스라고, 우리로 따지면 그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지은 건데 롯데타워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좀 봐야겠지. 시그널 같은 게 이제 몇 개 동이 이렇게 있는데 아자부 다이리스라고. 고급 주택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 제일 비싼 게? 맞춰봐. 여기는 얼마냐면 100억 엔. 100억 엔? 그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야? 한국 돈으로 100억 엔이니까 요즘 뭐 엔 저니까 한국 돈으로 해도 한 900억, 890억 정도. 일본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일본도 잘 사는 나라인데 좋은 데는 이렇게 비싸다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면 도쿄 시내 23개구 2023년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억 1480만 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0억 2200만 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평균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잖아. 평균은 우리나라가 더 높은 것 같아. 이제는 우리가 더 비싸지긴 했는데 이것도 올라서 이렇대. 아, 올라서? 그러니까 진짜 비싼 집은 뭐 몇백억도 하고 안 그런 집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가고 있다. 아니 근데 일본 하면 왜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러잖아. 근데 왜 최근에 오르는 거야, 집값이? 영원히 죽어 있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좀 들썩들썩 되긴 한다. 근데 이제 이유를 굳이 찾자면 엔저 하고 저금리. 저금리? 우리는 금리가 올랐잖아. 2022년에 미국도 금리를 제로금리에서 5.5%로 올렸고 우리나라도 3.5%로 올렸는데 일본은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 경제가 계속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인 가치가 이렇게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본 집값은 20, 30년 안 올랐지? 돈 가치도 내려가 있지? 그러니까 홍콩, 마카오, 미국, 유럽, 한국 사람들도 일본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지. 일본 부동산이 저평가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데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 뉴스 한번 봤을 거야. 아베 전 총리의 그 암살 당했잖아. 그분이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2013년부터 이런 정책을 폈어. 돈 엔저로 해가지고 경제 살리는 정책을 폈는 효과들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양상을 보게 되면 미국 민지가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미국, 중국 패권 전쟁 해가지고 디리스킹, 디커플링 뭐 이런 얘기 들어봤나? 들어는 봤어. 디커플링이 뭐냐면 이제 미국 주도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중국을 왕따시키자. 그게 디커플링 정책인데 중국 거 쓰지 마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중국 거 안 쓰면 요즘 되는 게 뭐가 있냐고.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우성을 치는 거야. 아니 중국 거 쓰지 말라면 우리가 애플도 중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거 이런 컵 같은 것도 다 중국산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난리가 치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는 쓰고 전략 물자들, 핵심 반도체라든지 뭐 군수 물자나 우주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들만 규제를 하자. 그게 디커플링 다음에 나온 게 디리스킹.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중국을 압박하지?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 자, TSMC라고 대만에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 이제 짓기로 했단 말이야, 공장을. 미국에도 짓고 일본에도 짓고. 그럼 미국에 짓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리쇼링이라 그래. 일본도 이제 리쇼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해외 그 자산 있잖아, 나가 있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해외에 있는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일본이야.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돈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지. 아 진짜? 근데 기업은 탄탄한데 기업은 부자인데 이제 국민은 사실 좀 가난해. 왜냐면 국내에서 우리로 따지면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뭐 이런 데가 잘 되면 월급도 올려주고 월급 많이 받으니까 대기업 사원들이 돈도 벌고 협력회사들도 사업도 잘 되고 경제도 돌아가고 월급 많이 받으니까 소비도 하게 되고 다시 소비가 늘어나니까 또 경제도 좋아지게 되고 내수 경제도 좋아지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일본 기업같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 기업들은 돈이 많지. 달러도 많고. 근데 국민들은 못 벌어. 못 벌지. 그러니까 일본이 월급이 거의 안 올라. 30년 동안 물가가 안 10년 오르니까. 동안. 빅맥이라고 맥도날드 있잖아. 우리는 물가가 너무 오르잖아. 김밥 값도 오르고 뭐 햄버거 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일본은 하도 안 오르다가 빅맥이 380엔. 380엔? 엔이 우리로 따지면 요즘 돈으로 따지면 3,500원 정도가 30년 동안 380엔을 유지하다가 안 올랐다는 얘기야. 30년 동안. 그러다 최근에 뭐 400엔 넘었나? 400엔 넘었다가 난리가 났지. 와, 가격이 오르네. 그래서 거기서 400엔에서 더 올랐어. 더 오르긴 했어. 한 번 더 올랐는데 우리로 따지면 오르는 게 일상이니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데 일본에는 380엔에서 뭐 400엔에서 뭐 440엔 가니까 막 450엔 갔나? 막 계급품 오르고 비싸다고 난리인데 우리로 따지면 빅맥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일본 국민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하다. 그리고 그래도 일본 부동산이 살아나는 이유는 이런 이제 미국과의 패권 전쟁으로 이게 프렌들링 쇼링이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 지어도 좋고 우리나라에 안 지으면 우리 우방 국가인 일본에다 지어 라고 해서 일본은 반사 이익을 좀 얻는 경우들도 있지.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 산업혁명 배웠잖아.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이제 뭐 아주 옛날에 그 전기기관 해가지고 영국에서 시작한 그게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최근에 189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전기기관에서 이제 자동차 내연기관으로 넘어가는 게 2차 산업혁명. 일본은 2차 산업혁명에서 올라타서 이제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선진국으로 올라갔고 3차 산업혁명이 이제 IT, 반도체, 뭐 통신, 뭐 여러 가지인데 일본이 하필이면 이 중요한 3차 산업혁명을 할 때 90년대 잃어버린 20년 장기 침체가 오면서 꼬여가지고 3차 산업혁명에 올라타지 못하면서 지금 우리한테도 이제 막 밀리고 있고 막 우리는 다행히 1차, 2차는 못 탔는데 3차에 타가지고 우리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AI로 해서 첨단으로 가는데 이 AI에 올라타느냐 안 올라타느냐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가 결정이 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중요한 시점이긴 하고 일본은 4차는 우리가 따라잡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일본도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아니 근데 일본 잃어버린 20년이 무슨 플라자 때문이라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장기 침체가 들어가?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 플라자가 뭔 것 같아? 플라자? 플라자가 뭔데? 플라자 호텔. 호텔? 이게 뭐냐면 자 일본이 80년대 엄청나게 잘 나갔잖아. 얼마나 잘 나갔냐면 요즘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뭐야? 제일 잘 나가는 기업 한마디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전 세계적으로. 애플. 미국에. 애플, 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또 뭐 있어? 아마존. 뭐 이런 거잖아. 80년대는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NTT. 일본의 통신회사 NTT 도코모. 우리 SK텔레콤 같은 게 시가총액 1위. 2위에서 4위가 누구냐? 일본은행. 우리로 따지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게 세계 시가총액 2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은행이? 그러니까 얼마나 버블이 많았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정도냐. 그러면 심지어 그때 일본 이제 월급 받는 월급쟁이들, 샐러리맨들 연봉이 지금 우리 돈으로 1억 정도. 1억 90년에. 90년에? 진짜 많이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받던 시절에.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야. 그래서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 도쿄 땅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
뉴욕에 가면 막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막 그런 빌딩들인데 일본 사람이 샀다니까. 일본 회사가. 그러니까 자,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어때? 아니 저게 키워줬더니 왜냐면 2차 대전 때 일본이 핵폭탄 맞고 이제 패전국이 됐잖아. 원래 패전국이 되면 그 시대만 하더라도 막대한 이제 배상금을 받아야 돼. 그러면 미국이 일본한테 배상금을 받으면 막 GDP에 뭐 몇 배씩 받는단 말이야. 한번 배상금을 받으면. 그럼 나라가 거의 파산하지. 원래는 그럼 일본이 망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뭐가 터졌냐면 6.25 전쟁이 빵 터지네. 6.25 전쟁 터지고 이제 냉전. 중국도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소련, 중국, 북한 이렇게 공산화가 되는 거고 자유진영 세계가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일본을 좀 키워야겠다. 일본을 키우고 남한 또 우리 대한민국도 좀 키워가지고 그 냉전 공산주의 세력을 좀 막아야겠다. 키워야 되는데 야 배상금 가지고 와. 한 예를 들자면 한 500조, 1000조 가지고 와. 그럼 일본이 되겠냐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봐줬어. 2차 대전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니까 일본은 군수물자들 대주고 하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뤘지. 그렇게 키워준 일본이 미국 뉴욕 중심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걸 산단 말이야. 그럼 미국인들 볼 때는 이제 충격을 먹지. 뭐지? 가만히 보니까 일본 너무 키워줬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열받지. 그래서 플라자 호텔에 불러. 야 일로 와봐. 재무장관 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을 불러. 세계 선진국도 불러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지. 야, 가만히 보니 일본 이들이 너무 컸어. 그러니까 그때도 엔저 정책을 폈어. 엔저는 환율이 이제 엔화 가치가 내려가면은 수출할 때 유리한 거지. 기업들이. 왜냐면 같은 1달러를 받아도 엔화로 바꿔버리게 되면 엔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뭐 1,300원, 1,400원 정도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환율이라고 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자, 1달러 가지고 은행 가니까 1,300원을 받아. 근데 엔저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제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지. 원저가 된 거지. 원저가 되면 2,000원으로 됐어. 그러면 1달러당 2,000원이니까 1,000원 원화가 더 가치가 없는 거잖아. 은행 가니까 2,000원을 줘.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당시로 일부러 엔저를 유지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해서 돈을 엄청 번 거야. 미국이 때렸지. 때리니까 어떻게 돼? 이제 환율을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임의적으로 일본 엔화 가치를 올리니까 환율은 떨어지겠지. 그래서 뭐 200 예를 들어서 250엔 하던 게 점점 떨어져 120엔까지 떨어졌나?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야. 기업들이 문제가 되지. 그럼 일본은 뭘 했냐면 이제 금리를 또 내려줬어. 왜?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금리를 내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 85년 이후에. 폭등하니까 버블이 또 엄청 생겨. 그러다가 89년도인가 90년도에 아차 싶었지.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규제를 해. 와르륵 무너져 버렸지.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온 거야.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하나만 갖고 된 건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경제 버블이 너무 많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대출도 너무 많이 해줬고. 좀 복합적이네 이거. 복합적이고 정책의 실패도 맞물려 있지. 이게 우리는 집 사면 대출 얼마나 와요, 요즘? 규제 지역은 30%, 40%고 규제 아닌 지역들은 한 60? 많이 해야 70% 해주나? 아무튼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은 120%까지. 120? 그럼 더 해주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 12억까지 대출해줘. 왜? 올라가는데 베팅을 야 어차피 15억 갈 거니까 12억까지 대출해줄게. 그 시대. 그러다가 이제 빵 터진 거지.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버린 거. 장기 침체.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 일본 중앙은행하고 일본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 이걸 탈출하려고 막 노력도 하고 중간에 살짝 올라갈 때도 있고 했지만 좀 올라갈 만하면 됐나 싶어가지고 양장 완화를 끝내버리니까 다시 또 죽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지 일본.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간다 그러잖아. 우리나라한테도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 있다 그러던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다른 점도 있지. 왜냐면 일본은 120%까지 담보대출을 해줬는데 우리는 LTV, DSR 규제도 하고 있고 일본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그 정도 오르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또 뭐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폭등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미국 정부가 작정하고 야 한국 너희들 문제인데 규제 좀 해야 되겠네. 뭐 너 환율 조정해 라든지 아니면 무역 중국을 규제하듯이 규제해버리면 우리는 또 큰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하고 똑같이는 안 갈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주의는 해야겠지. 왜냐하면 일본이 정책 실패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최근에 뭐 PF 문제 그리고 고금리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아. 우리는 뭐 DSR 대출 규제도 잘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는 있는데 일본 또 플라자 합의에서 정책만 잘해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PF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든지 엉뚱한 정책을 편다든지 삽질한다든지 이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일본과는 다르지만 장기 침체로 갈 수는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좀 조심해야 될 때는 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플라자 합의 같은 건 없겠지만 담보대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이 실패가 되면 장기 저성장으로 갈 수도 있다.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일본 따라잡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일본이 일본이고 뭐 선진국 중에 한 나라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하자라는 얘기를 아빠는 해주고 싶네.